명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얘기들을 조금만 할게요. 몸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좌선 명상이라고 하는데 앉아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한 것은 명상의 한 종류,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좌선, 앉아서 하는 명상을 그냥 좌선이라고 해요. 그 잠시 후에 걷기 명상을 하면 걷기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차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한다라고 할 때 명상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명상을 하면 좋은 점은 가장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좀 생깁니다.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잡생각이 없으면 머리가 선명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력이 생깁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아이디어가 혼잡해져요. 근데 명상은 구중물이 있다면 구중물을 가만히 놔두면 위에 있는 불순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위에 물이 맑게 바뀝니다. 이게 명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생각이 많아서 구중물처럼 먼지처럼 뿌연 상태의 물컵, 그 상태의 머리가.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뿌연 게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컵을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라고 숟가락을 넣고 하면 그 구중물이 더 구중물, 부옇게 변하듯이. 그런데 유리컵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불순물이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이 돼요. 이게 정화의 원리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둬야 위에 맑은 물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명상은 지금 그대로 지켜보는 것. 거기에 손을 넣고 거기에 숟가락으로 돌리고 맑아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걸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 이걸 왜 우리가 명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느냐. 앉아있으면 그대로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거든. 그래서 명상을 보통 많은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명상을 많이 해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고 해서 명상은 움직일 때나 머물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동적일 때나 정적일 때나 모든 순간이 다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은 처음 명상을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상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 알아가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귀천 명상 채널을 통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찾아오셨지만 저희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그리고 집에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어요. 움직여도 돼요. 간지러우면 긁어도 되고 얼굴에 먼지가 묻으면 이렇게 떼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건 소용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저리면 또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다만 그냥 움직이지 말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을 때 내가 움직이고 싶구나 라는 걸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켜보는 게 명상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멍하게 지켜봐요. 그걸 우리가 불명상이라고 해요. 강물을 뻔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강물명상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채화님, 그러면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명상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멍 때리는 건 지켜보긴 지켜보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한 거예요. 잠자는 상태랑 비슷해요.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지켜보더라도 불에 타오르는 불꽃, 불의 따뜻함, 불에 올라오는 그 모양새, 이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멍하게 있으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불의 방향, 불의 물결, 불길 이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물을 보고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 멍하니 앉아 있어도 기분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것도 명상이네요. 맞아요. 명상이긴 한데 멍하게 있는 건 명상이 아니에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 강물의 빛깔, 중간중간에 들리는 새소리, 얼굴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이런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상황이 명상인 거예요. 그럼 멍하게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시간 때우는 건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갑자기 새가 저기 앉아있네, 두루미가 앉아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네, 갑자기 보는데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강물에 떨어지네, 이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볼 때 여러분 다른 생각, 걱정, 직장 생각, 돈 걱정, 연애 걱정, 사랑 걱정, 인연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멍하게 있으면 생각이 올라와요. 또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생각이 올라오고, 강물을 보면서 옛날에 생각이 일어나서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파도를 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그냥 뻔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 그건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상은 모든 순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명상이. 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외롭다, 강물 보니까 쓸쓸하다, 이건 명상이에요? 명상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쓸쓸하다, 그러면 강물을 오롯이 안 지켜본 거예요. 내 감정으로 이입이 돼버린 거예요. 강물을 지켜보는 사람 어때요? 물길 하나 지켜보고, 바람 느껴보고, 강물 소리 들어보고, 강물에 비치는 햇살의 빛깔도 느껴보고, 이 순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자, 그러면 채화님,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올라왔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이 할 때. 그럴 때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강물 바라보듯이, 모닥불을 바라보듯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보느냐? 불길을 바라보듯이, 물길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듯이, 그때 불길을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바라볼 뿐이지 불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을 바라볼 뿐이지 강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새가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햇살이 내려지는데 우리가 햇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 따라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 이게 명상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질문에 뭐였어요? 채화님, 갑자기 슬픈 생각이 올라왔어요. 우울한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면 명상이라 그랬지. 그래.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있구나. 관찰하면 돼요. 그러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울한 마음에 빠져서 눈물이 나든가 그러면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관찰하는 사람은 감정에서 멀어질까요? 더 근접해질까요? 관찰하면 멀어지죠. 자, 여러분이 드론을 운전한다고 봅시다. 드론을 운전할 때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지고 땅바닥에 딱 내려앉는 순간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그 렌즈 자체가.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관찰을 해요. 우리가 등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등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중턱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넓은 곳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넓은 곳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세세한 것들을 잘 못 봐요. 그쵸? 올라갈 때 나무도 바라보고 오솔길도 바라보지만 산 꼭대기에서는 세세한 걸 바라볼 수는 없지만 넓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루하루에 집중할 필요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고 멀리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들을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생각에 몰입되어 있던가 괴로운 생각에 집착되어 있던 마음이 산이나 꼭대기에 올라가고 더 높은 곳에서 뭔가 관찰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나 집착된 마음들이 조금씩 옅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해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이걸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관찰자 시점. 자, 내가 넘어졌어. 어린 시절에 넘어졌는데 엄마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 도와주지가 않아. 엄마는 옆에서 관찰하고 있어.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애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엄마는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아이를 도와주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내 감정이 슬프고 바닥을 치고 괴로운 마음이 내 바닥을 쳤을 상황에 관찰하셔야 돼요.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아,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서 내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근데 내 안에 감정에 들어가 있으면 감정적이게 바뀌게 돼요. 감정적이게 바뀌게 되면 감정적인 삶을 살아요.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우울할 땐 너무 우울하고 이렇게 기복이 이걸 조울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문제예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쇼츠만 자꾸 보고 릴스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또 아니면 생각이 올라와요. 그거 볼 땐 생각이 잠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생각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대체적인 영상이나 넷플릭스나 자극적인 컨텐츠에 내 감정을 모두 다 주고 사는 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는 건 뭐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자. 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잘하려고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 앞에 여기 불이 있어요. 랜턴이 있어요. 이걸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은 뭐다? 노란색, 은은한 주황색이다. 이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의 눈에는 이게 흑백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여요. 그럼 개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데 우리는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흰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개의 눈이 맞나? 우리의 눈이 맞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생명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정확한 색깔을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도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주황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력에 따라서 또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예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이건 뭐 빨간색이야 주황색이야 위에 색깔이 곤색이야 검정색이야 회색이야 사실 저게 국방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각도에 따라서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뒤에 빛이 많이 때리면 검정색으로 보여요. 또 약간 남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회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봐요. 근데 이 색깔을 정확하게 어떤 색으로 규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대로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관찰됩니다. 이러면 보기 명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남색이야. 검정색이야. 이건 이미 내 확고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명상, 색깔 관찰 명상 이런 건 그 색깔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 아니라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시행볼이 있는데 시행볼을 제가 한번 쳤어요. 이 소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도 조금씩 여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렸어요. 이 소리가 들리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여기 시행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요. 힘이 작용해야 돼요. 에너지가. 이게 또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에요. 시행볼과 체와 에너지가 있어야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를 쳤는데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 전달이 안 돼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여러분에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청각 장애인이 앉아 계시다면 제가 소리를 아무리 치고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행볼이 있어야 되고 체가 있어야 되고 제가 때려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청각이 정상적이어야지만이 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소리가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청각이 조금 둔탁한 80대 어르신이 있다면 조금 희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갓난아이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청각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놀라요. 그래서 이 소리는 다만 존재하지만 각자의 다른 관찰의 느낌과 감정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크게 들리기도 하고 작게 들리기도 하고 시행볼이 좋게 들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렵게 느끼기도 하고 좋게 느끼기도 하고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명상은 명상가라고 하면 모든 상황을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저 나의 관점으로 관찰하는 게 명상가예요. 메타버스나 구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회사에서는 명상을 하게 해요. 왜냐? 스트레스에서 명상을 하면 멀어지게 되고 직원들의 창조력도 생기고 불만과 감정적인 행동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21세기에 꼭 해야 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명상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 자, 따라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라. 이게 명상이에요. 하셨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건 다 내 감정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런 감정 없이 툭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빛이 보이네. 이게 감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빛이 아름답게 보여. 이러면 감정적이에요. 그럼 아름답게 안 보이는 불빛에는 본인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 소리가 아름다운 참 울림이 있어. 시흥불이. 참 울림이 좋다.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상이 아니에요. 소리 명상이 아니에요. 소리 명상은 있는 그대로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시흥불이 있고 체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공기가 있고 내가 이 소리를 듣는구나. 이 디테일함을 찾아가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은 명상하는 직원을 좋아하죠. 왜냐?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더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실수가 적어져요. 우리는 그냥 소리만 지금까지 소리만 듣는 거지. 시흥불이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근데 지금 재환님 말씀하시기에 시흥불이라는 게 존재하고 체가 있고 힘이 있고 공기가 있고 내가 있고 듣는 청각이 있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주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디테일함을 없으면 그런 거 못 만들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구상이 되고 체계적인 구조와 구성을 컴퓨터처럼 AI처럼 알아가야지만이 그런 걸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나 그런 사람들이 창조력과 똑똑하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디테일함. 요즘은 디테일이에요. 작은 디테일 하나에 작은 변화 하나에 작은 다른 점 하나에 음식점과 빵집과 커피숍이 대박이 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커피숍과 빵집이 있지만 그 작은 디테일 예쁘고 맛, 분위기, 향기, 소리, 음악 그 전체적인 어떤 것의 그 디테일 데코 하나에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뭉뚱그리고 사는 것보다 이 디테일함과 섬세함을 감각을 깨어있고 더 발전시키면 훨씬 더 삶에서 남들보다 더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십 대예요? 19살. 10대예요, 그러면. 자, 본인은 몇? 52. 50대예요? 네, 50대. 이제 19살, 52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로 다른 세상을 이렇게 세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할지 여러분이 명상을 만난 이 시점에서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시선을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만 반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감정을 배제하라. 감정을 배제하라. 감정을 배제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